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블랙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워런 버핏 이야기, 찰리 먼거 이야기,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까지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 공유를 잘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 몇 주간 있었던 경제 상황을 여러분께 정리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봐야 할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발표된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리된 그래프입니다. 주황색이 전체 물가를 나타내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이고요. 파란색 커브가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누가 봐도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9.1%를 찍었던 게 지금은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5.5%를 기록했습니다.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물가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핵심 물가에서 운송, 숙박, 주거비를 포함한 서비스 물가가 4.15, 4.05, 3.89로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아래 검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프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물가는 피크를 찍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를 감안하면 시차를 두고 핵심 물가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 총재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죠. 물가가 이미 피크를 찍었는데 무슨 뒷북치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이분 말씀도 나름 설득력은 있습니다. 물가가 피크를 찍은 것은 맞지만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내려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린다고 세게 발언을 하면서 물가를 최대한 2%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내리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 물가가 피크를 친 것은 맞지만 2%까지 가기에는 먼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기준금리가 5에서 5.25%인데 올해 9월 달에는 48%의 확률로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린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에는 은행 파산이 계속 터지고 경제가 꺾이면 한두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계속 내려서 결국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3%까지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에서는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의 기본 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가가 피크를 쳤으니까 기준금리를 이쯤에서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를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2%까지 가기에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과거처럼 엄청 튼튼하진 않지만 약한 경기 침체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그렇다 쳐보겠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연준도 은행 파산이 터지면서 경기가 꺾였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침체가 오긴 하는데 약하게 오느냐 강하게 오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도 낮게 나왔거든요.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막 불타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가가 내려온 것은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호재이긴 호재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현재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물가와 금리를 연결시키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물가가 내려왔는데 혹시 경제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뭔가 하나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증시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 중요한 구간이에요. 연준에서 말하는 약한 침체가 오면 증시는 그럭저럭 선방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뭔가 잘못되면서 강한 침체가 오면 증시는 다 함께 손잡고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단 지금은 경기 침체의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한 침체로 흘러가는 느낌이죠.
몇몇 경제 지표를 볼게요. 미국을 대표하는 소비가 꺾이는 중입니다. 소비의 심리를 대표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인 63.3을 훨씬 하회하는 57.7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의 흐름을 잘 볼까요? 신뢰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코로나 때,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때 크게 떨어지다가 지금은 또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하락 파동을 겪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관건이겠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에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를 겹쳐볼까요? 과연 과거에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하늘색으로 표기된 커브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이고 검색 커브는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두 차례의 하락 파동을 보면 하늘색 소비자 신뢰지수가 먼저 떨어지고 시차를 두고 증시가 하락했던 게 보이지 않나요? 코로나 때에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금리 인상 여파 때 있었던 21년, 22년에는 확실히 소비자 신뢰지수가 먼저 하락하고 그 이후에 증시가 후행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는 보이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약한 침체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 신뢰지수를 비롯한 여러 경제지표가 살짝만 하락하고 끝나버리면 증시는 생각보다 조금만 떨어지고 끝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큰 충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보고서의 선행지수로 알려진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고용에 어느 정도 균열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나마 튼튼한 게 고용 때문이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듯 이미 소비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 미국 경제가 굳건하다, 경기 침체의 초입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용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한 침체냐 강한 침체의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에는 중국의 물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에 딱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표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수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의 물가는 완전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중국 증시가 불타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물가가 낮다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수요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중국의 인민은행도 돈을 잘못 풀었다가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적극적으로 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하락은 즉 경기 침체라는 공식이 작동하면서 증시가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미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중국의 상해지수 차트를 보면 미국의 S&P 500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단순히 박스권만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지금은 약한 침체의 초입에 있을 뿐 본격적인 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물가보다는 물가 피크 이후에 따라오는 다른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경제지표 일정인데요. 저는 화요일에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오전에는 먼저 4월달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것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 저녁이 중요하죠.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특히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내수 상황, 소비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설문조사 지표입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매 판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플러스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달 마이너스, 뿔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뿔마마 이런 식으로 한 달 플러스가 나오면 두 달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소비가 썩 좋진 않다.
전월 대비 약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간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 컨센으로는 0.7%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